생방송 시간입니다. 하나금융투자 김보섭 FA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나금융투자 김보섭 FA입니다. 네, 자 중국의 성장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떤 내용 좀 들어볼까요? 네,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폐기물 처리 기업 상덕 환경자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죠. 네, 오늘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과 매수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먼저 이 폐기물 이 지난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폐기물 산업은 이 도시생활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처리 방식과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. 최근에는 도시화, 산업화에 따라서 이 종류가 더 다양해졌고요. 양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처리 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시설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상덕 환경자원입니다. 자, 이미 다 아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까봐는 아니고요. 이 부분이 바로 이 회사의 핵심적인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. 자, 관련해서 매출 구성을 보시면 이 회사의 경쟁력이 이 시설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플랜트 시공이 71%, 처리시설 운영 9%, 환경보호설비 11%라고 나와 있습니다. 또 이런 폐기물 산업의 밸류체인이 설계, 설비 제작, 시공, 운영의 4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회사는 이 밸류체인을 전방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사업 방식을 EPC라고 하죠. 자, 특히 이 회사는 이 플랜트 시공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. 이 플랜트 분야는 EPC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전체적인 시설들을 설비하고 또 설계하고 시공까지 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자, 그런데 EPC 기업들은 이런 과정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하고요. 또 이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1급 건설 면허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이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이 실적이나 자본금 같은 이런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대형 건설사인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 플랜트 사업을 PPP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에서 좀 뒤처질 것 같은 이제 뭐 그런 우려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? 네,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. 자, 우선 이 중국의 환경산업의 시작은 조금 늦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게다가 이제 사업자 선정 방식이 경쟁의 입찰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고요. 또 이미 선정되어 있는 사업자를 확정하기 위한 이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. 또 그리고 그 전에 중국이란 나라의 특성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우선 중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토지 사용권을 지방정부를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이 지방정부마다 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 특유의 관시가 없는 이상은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. 반면에 이 회사는 이미 이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이 회사가 추진했던 그 프로젝트들입니다.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베이징 올림픽에 연관해서 했던 그 아스웨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결과물이고요. 자, 이 밖에도 상하이 엑스포와 연관했던 그 칭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주로 수주했다는 것이 이 회사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. 자, 또 그리고 이 폐기물 처리 산업은 이 지역 독점이 가능합니다. 어느 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또 다른 사업을 수주하기가 수월합니다. 또 앞으로 이 PPP 방식이 자리 잡고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물론 이 경쟁이 심화되겠지만 이 회사는 이 분야에서 이미 5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그리고 또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또 그리고 워낙에 이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로컬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진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또한 시기적으로도 이 회사는 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시면 12.5 기획 동안 중국의 지역별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투자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앞으로 중국 정부는
늘어나고 있는 이 폐기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네, 이 기간 동안 처리 시설에만 총 2,636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네. 상덕 환경자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면들을 좀 골고루 갖췄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그런 매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? 네,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상덕 환경의 실적 추이 및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희 기대에 부응하듯이 네, 아주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2012년에서 2013년도 사이의 매출은 20억 위안에서 26억 위안으로 약 6억 위안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다 2014년도에는 4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억 위안 증가했습니다. 무려 63%나 증가한 수치인데요. 자, 이때는 환경 문제를 양회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다음 해인 2015년도에는 전년 대비 19억 위안 증가한 62억 위안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본격적인 성장에 불을 붙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앞으로 이 13.5 기획 기간 동안은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앞으로 2018년도에는 그 매출 규모가 약 15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작년 이 12월 5일 이 성강통이 시작이 되면서 모두의 기대를 모은 것과는 달리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. 자, 오히려 이 거품이 끼지 않았다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이후에는 계속 별탈 없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지난주 24일부터는 이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네,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고요. 바로 어제 1.39%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잠시 동안의 조정 기간이 끝나고 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고요. 매수가는 현재가인 이 34.32 안에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5일선이 이 21선을 뚫고 지나가는 5일선이 21선을 뚫고 지나가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. 만약에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21선이 60일선을 뚫고 하락을 하거나 또 33.5위안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오늘은 상덕 환경자원의 매수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추천 성강통 하나금융투자의 김보섭 FA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